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제 직업 중에 하나는 유튜브에서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고요. 최근에 제 산타페 TM 페이스리프트 차량이 아주 핫합니다. 아주 핫한데 3,122만원부터 시작해요, 기본 트림이. 근데 제가 잘 분석을 해봤는데 기본 트림,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그냥 하는 표현으로 깡통 3,122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약간의 욕심을 버리고 조금만 포기하면 3,122만원짜리 산타페를 구입할 수 있고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고요. 자, 우리가 볼 거는 산타페 깡통 프리미엄 3,122만원짜리 요걸 볼 거고요. 윗급으로 가면은 캘리그래피라는 게 있어요. 3,986만원인데 여기는 옵션이 좀 빠방하게 들어갑니다. 3,986만원짜리 추가 옵션까지 하면 이제 4,000만원이 넘어가는데 저 같으면 이 돈 주고 캘리그래피를 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캘리그래피도 가성비가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가성비는 어찌 보면 세계 최강인데 뭐 옵션을 진짜 좋아한다면 뭐 이런 걸 사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까지 옵션에 가치를 두진 않기 때문에 이 가격 주고 이거 사느니 옵션 조금 포기하고 가격 조금 보태서 다른 대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산타페 캘리그래피를 사지 않겠다는 입장이고요. 소위 얘기는 깡통 라인인 프리미엄 3,122만원짜리 이거는 뭐 그냥 가성비, 미친 가성비죠. 사실 전 세계 어느 브랜드를 봐도 이 정도 옵션에 이 정도 완성도에 3,122만원짜리 이런 차를 만들어내는 이런 양산 회사는 사실 흔치 않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뭐 궁금해서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욕할 수는 없어요. 디자인은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자, 3,122만원짜리 깡통 산타페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영상을 지금 여러 번 찍고 있는데 지금 3시 59분이에요. 이렇게 늦은 이유는 뭐냐면 영상을 계속 여러 번 찍으면서 망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지우고 길어져서 다시 찍고 길어져서 다시 찍고 이랬는데 너무 길면 보기 힘드니까 계속 컷하면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산타페 기본 트림 디젤이 2.2 엔진이에요. 보통 현대자동차 SUV 라인을 보면은 뭐 GV80이나 팰리세이드 이런 거 보면 깡통은 휘발유 엔진입니다. 뭐 휘발유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제조 단가가 좀 낮아서 그런지 깡통은 휘발유 엔진, 디젤 엔진으로 가려면 추가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깡통은 3800cc짜리 V6 6기통 엔진이 휘발유 엔진이 깡통이고 디젤로 가려면 추가금을 한 150만원 내야 돼요. 근데 산타페 같은 경우는 뭐 어찌 보면 강제 선택일 수도 있지만 디젤 2.2 엔진이 포함된 가격이 3,122만원입니다. 디젤로 가기 위해서 여기서 추가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3,122만원이 생각보다 또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강매당한 걸 수도 있지만 사실 뭐 SUV 이런 거 타면서 휘발유 타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 많진 않잖아요. 이 엔진 하나만 놓고 봐도 2.2 디젤 엔진이 들어간 게 3,122만원이다. 이것만 놓고 봐도 이미 다른 옵션 없어도 가성비가 괜찮습니다. 이것만 놓고 봐도. 자, 다음으로 할 얘기는 습식 8단 DCT입니다. 산타페에 습식 8단 DCT가 들어갔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자동차에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사실 산타페에 DCT를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이거 좀 괜찮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좀 정상적인 반응이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위주로 간략하게만 설명할게요. DCT는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클러치인데 클러치라는 게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전적인 오토미션이 아닙니다. 이 변속기의 사실 구조는 수동 변속기예요. 기어 액추에이터가 있고 클러치 액추에이터가 있어서 우리의 오른손으로 기어 변경하는 거, 왼발로 클러치 밟는 거, 이 역할을 대신 해주는 기계적인 구조가 이 장치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어 변속을 손으로 발로 하지 않는 거지, 실제로 얘는 그냥 수동 변속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속기가. 듀얼은 뭐냐? 듀얼은 이제 좀 트릭인데 변속될 때 동력을 연속적으로 주기 위해서 클러치를 두 개 넣고 1, 3, 5, 2, 4, 6 이렇게 기어를 나눠놓는 트릭을 쓰는데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DCT 미션은 다분히 좀 스포츠 성향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스포츠 성향에 가까워요. 이런 게 어울리는 차는 포르쉐 혹은 골프 GTI, 골프 일반적인 모델도 뭐 DCT가 들어가지만 혹은 국산차에서는 벨로스터 이런 건 DCT가 어울립니다. 국산차 벨로스터 N에 DCT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거는 벨로스터 N이 아니에요. 벨로스터 N은 DCT가 있기 때문에 벨로스터 N인 겁니다. 골프가 서민의 스포츠카라고 불렸던 이유는 요즘에는 DCT가 그나마 흔해졌지만 저 대학교 다닐 때 2000년 초중반 때는 서민이 DCT 달린 차를 타려면 골프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는. 그거 말고는 뭐 거의 M3나 슈퍼카급에 가야 DCT를 경험할 수 있었으니까, 포르쉐나. 그러니까 DCT가 이제 그런 미션인데
이게 이제 산타페 같은 차는 굉장히 대중적인 차고 그것도 SUV고 이게 뭐 고출력도 아니고 제로백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컨티뉴스한 동력 전달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차에서 DCT를 달아놨다는 것 자체가 좀 이제 갸우뚱한 겁니다. 이게 뭐 장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단점도 많아요. 사실 운전하면서. 그리고 클러치 방식을 이해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이 차를 운전하면 되게 단점으로 와닿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좀 이렇게 부드럽지 못하고 자꾸 반클러치가 유발되는 상황을 자꾸 유발하면 내구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열도 좀 받을 수 있고 뭐 경사로 밀림도 생길 수 있고 그 외에 토크 컨버터 방식의 장점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조금 갸우뚱합니다. 좀 갸우뚱한데 현대자동차에서 뭐 어련히 알아서 하겠죠. 저 같은 방구석 전문가가 뭐라고 평가하긴 좀 민망하지만 외국 어느 차를 봐도 SUV에다가 DCT 달아놓은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폭스바겐의 뭐 티구안 같은 건 있지만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도 실제로 DCT를 보통 적용할 때 잘 안 팔리는 차에 보통 먼저 달았거든요. 옛날에도 보면 이제 한때 DCT 막 밀 때가 2010년 중반쯤인데 아반떼에다가 먼저 달지 않고 엑센트랑 벨로스터 먼저 달았거든요. 벨로스터 뭐 그렇다 치지만 엑센트엔 굳이 달 필요가 없었는데 엑센트에 먼저 달아놓고 별 문제 없는 거 확인하고 아반떼에다 달았죠. 그래놓고 자꾸 문제 생기니까 그건 이제 건식이었는데 다 빼버리고 CVT로 넘어가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DCT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닌데 비록 습식이지만 뭐 어쨌든 좀 그런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8단 습식 DCT 뭐 이런 게 들어갔고 2.2 디젤 3,122만원 여기까지만 봐도 이미 괜찮다. 전방 추돌 방지 보조 이런 게 들어갑니다. 보통 깡통 라인에도 요즘에 현대차에서 다 들어가던데 저는 이런 거 좋게 봅니다. 사고에서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이프티 존이 보존된다는 조건하에 공차 중량이 무거운 게 제일 중요한데 공차 중량이 무거운 거는 물리량이 커져야 되는데 공차 중량이 커지면 불리한 게 되게 많죠. 그러니까 공차 중량을 늘리지 않고 승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는 뭐 에어백이나 이런 거 있지만 이런 것도 좀 잡기수의 영역이고 사실 충돌 직전에 속도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바로 전방 충돌 방지 보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사고를 100% 면하지 못하더라도 충돌 직전에 속도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중요하다. 자, 우리가 음주 사고에서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음주 사고는 충돌 직전에 잘못 얘기했다. 자, 우리가 졸음운전 사고의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충돌 직전에 제동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때려 박으니까 사망률이 높은 거예요. 대부분의 교통사고는요 충돌 직전에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아요. 우리 고속도로에서 나는 충돌 사고들이 다 100km를 때려박지 않습니다. 정면 충돌 사고는 당연히 사망이고 대부분의 사고는 브레이크를 때려 밟다가 이제 결국 박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최종 사고 직전의 속도가 빠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도를 줄이지 않고 때려박으면 사망이기 때문에 전방 추돌 방지 보조 이런 거는 조금이라도 더 줄여준다는 얘기거든요. 개입해서 아주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안전 보조 장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제 영상을 쭉 봐오신 분들은 전방 추돌 방지 보조 이거 저는 아주 좋게 봅니다. 그 다음에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는데요. 보통 깡통 라인에는 뭐 할로겐 램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넣잖아요. 그냥 프로젝션 램프라고 하나 그런 것들 넣는데 약간 누런 빛깔 나는 근데 기본 깡통 라인이 LED 헤드램프입니다. 물론 윗급으로 가면 풀 LED 프로젝션 헤드램프라서 조금 좀 디테일이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한데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전조등을 LED 넣어줬다는 것만 해도 뭐 사실 꽤 놀랍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 디테일이 떨어지는 깡통이 아니고 자 휠을 보시면 18인치 알로이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18인치 알로이 휠이에요. 이렇게 생겼는데 뭐 디자인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게 나쁘진 않고 18인치 정도면 괜찮습니다. 산타페에 어울리고 18인치도 작은 게 아니고요. 산타페 출력이 뭐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닌데 20인치 끼는 게 그렇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SUV 같은 경우는 휠이 조금 작고 편평비가 조금 확보되는 게 장점도 있고요. 좀 출렁출렁 거리겠지만 SUV는 어차피 출렁출렁 거리는 차기 때문에 뭐 SUV 타면서 뭐 코너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냥 좀 어불성설입니다. 18인치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뭐 비록 앞면에만 넣었지만 이중 접합 유리를 앞면에 깡통에다 넣어줬다는 것만 해도 꽤나 좋습니다. 사실 이중 접합 유리도 수입차에서 경험하려면 꽤나 비싸져야 되는 옵션 중에 하나고 자 그 다음에 독특한 게 뭐냐면 앞좌석 통풍 시트 이 통풍 시트가 들어갑니다. 대단하죠. 수입차에서는 통풍 시트 경험하려면 거의 1억 근처 가야지 경험할 수 있는데 1억은 조금 오버고 한 8천 정도는 가야 경험할 수 있는데 3,122만원짜리 소위 얘기는 깡통 라인에 한국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통풍 시트를 기본으로 넣어줬다는 건 생각보다는 해자스럽습니다. 보통 현대차에서는 이 산타페는 이름만 갖고 팔리는 차란 말이에요. 그냥 팔리는 차잖아요. 그럼 이 깡통 라인 제일 아래급 라인을 팔리게 안 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뺍니다. 요걸 빼고 이 윗급에다 올려놔요. 보통 이렇게 윗급에다 올려놓는데 지금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통풍 시트를.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아웃사이드 미러 보면 LED 방향 지시 등 열선, 전동 접이, 전동 조절. 아반떼 같은 경우는 아반떼도 이름만 갖고 팔리는 차잖아요. 그러니까 깡통이 팔리면 마진이 안 남으니까 깡통을 못 사게 하기 위해서 요 세트에서 전동 접이만 쏙 빼놨거든요. 그래서 위급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근데 지금 이 산타페 같은 경우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치사한 짓을 안 했어요. 이게 좀 치사한 행동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얄미운 행동이 보이지 않아요. 3,122만원짜리 2200cc짜리 디젤 엔진, 수입차 시장으로 가도 라이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렇게 얄밉지 않게 구성을 해놨단 말이에요. 뭐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아니지만 저는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위급이랑 차이가 뭐냐. 프리미엄 초이스라고 한 80만원 추가되면 뭐가 들어가나 하면 운전석, 동승석, 전동 시트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깡통 라인은 운전석, 조수석, 시트 조절이 전동이 아닌 거예요. 수동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1인 운전자잖아요. 운전자가 바뀌지 않으면 뭐 전혀 상관없고, 운전자가 바뀐다면 뭐 전동이 편하겠지만 전동일 거면 메모리 시트가 있어야 되는데 메모리 시트는 더 윗급으로 올라가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위에는 없고, 캘리그래피에 가면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 있잖아요. 여기서 80만원 추가해 봐야 전동 시트는 있는데 메모리 시트는 없어요. 그렇다는 점도 있고, 저는 뭐 전동 시트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동으로도 이렇게 빨리빨리 조작이 되잖아요. 처음에 차량에 딱 탑승해서 운전하기 전에 시트 조절하고 이런 거는 보통 드라이빙 센터 가면 되게 중요하게 배우는데 너무 귀찮아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주가 계속 바뀌고 메모리 시트까지 사용한다면 뭐 장점이 있긴 있겠지만, 그 다음에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이렇게 뭐 동승석에 조수석에 이렇게 시트 조절하는 거를 운전석에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버튼이 있는 건데, 뭐 저는 사실 이런 기능 잘 써서 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자, 그다음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인데요. 이거는 사실 제가 산타페 오너였거든요. 제가 산타페 DM의 오너였는데 좀 부럽긴 합니다. 이게 이런 차들은 트렁크 이쪽이 굉장히 오염 물질이 많이 묻거든요. 이렇게 도로를 달리다 보면. 그러면 닫을 때 이 바깥에를 딱 이렇게 잡고 내리면 손이 더러워져요. 그냥 새까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쪽에 손잡이가 있는데 그 손잡이를 잡고 힘껏 내리면서 손을 싹 빼면 되거든요. 그러면 닫혀요. 뭐 사실 하다 보면 적응되고 뭐 전혀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좀 전동이면 좀 편하긴 편하겠죠. 그리고 힘이 없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단지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이것 때문에 80만원을 써야 된다, 윗급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뭐 안 갈 것 같아요. 저는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쪽에 추가 옵션만 간단히 보면서 왜 선택하지 않는지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트랙 이거 4륜인데요. 이런 그림 보면 되게 4륜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일반적인 일상적인 주행을 함에 있어서는 4륜이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일반인들은 4륜 구동에 대해서 정도 이상의 좀 환상이 많아요. 그 환상이 좀 많고, 정확하게 이 물리적인 현상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이 그 이해를 바탕으로 4륜을 활용한다면 뭐 1륜보다 장점은 있지만 너무 맹신하는 사람들이 좀 많다는 게 문제고요. 내연기관은 이 4륜을 구현하기 위해서 좀 기계적인 장치들이 많이 덧붙여지고, 그게 좀 단점을 같이 수반을 하거든요. 구동 선실, 좀 차가 무거워지는 느낌, 이런 것들을 수반하고 구동 계통의 모멘트 값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이해가 있다면 4륜이 아닌 2륜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더 장점일 수도 있어요. 그게 튜닝일 수도 있다는 거죠. 구동 계통의 장치들의 무게를 라이트하게 하는 장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차가 가벼워집니다. 차의 공차 중량을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뭐 오프로드를 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시내 주행하고 뭐 고속도로 달리고 이러면 1륜이 더 좋고요. 나는 안전 때문에 4륜을 한다? 그거보다는 속도를 5km 줄이는 게 훨씬 더 안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 법칙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면 그럴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4륜 좋다 하실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저는 안 할 것 같고요. 7인승 3열 에어컨 스마트 원터치 워크인 폴딩인데요. 자, 7인승 보겠습니다. 이 뒤쪽에 자리가 있는데, 이게 제가 팰리세이드도 3열에 앉아봤는데 그닥 편하지 않아요. 근데 산타페 뒤에 3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무쏘랑
그 갤로퍼 있던 시절에는 7인승을 승합차로 분류해줘서 세금의 혜택을 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무쏘 같은 것도 보면 뒤에 자리가 있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시트 2개 붙여놓고 이랬었는데, 지금 이거는 뭐 그런 어떤 세제 혜택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 7인승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빌트인 캠인데요, 보조 배터리가 포함돼서 가격이 59만원인데 저는 사실 상시녹화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뭐 그렇게까지 차를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냥 주행 화면만 녹화하면 되는데, 요즘에 블랙박스 뭐 20만원짜리면 충분한 거 달 수 있고, 장착비 뭐 3만원에서 5만원이면 달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굳이 이거를 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제로 쓰다가 한 5년 뒤에 또 새 걸로 갈고 그런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요. 굳이 끌리지 않습니다. 자, 파노라마 썬루프에 대해서는 좀 할 얘기가 있는데요. 자, 파노라마 썬루프 개방감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이제 중고차 시장에서 SUV는 썬루프가 있냐 없냐가 생각보다 꽤 중요합니다. 꽤 중요해요, 생각보다. 썬루프가 있으면 좀 빨리 팔리고요. 썬루프가 있으면 썬루프 가격을 좀 받아요. 특이하게 썬루프에 대한 옵션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그래서 이게 내가 123만원을 쓰지만 조금은 보존이 될 거예요, 중고차로 나중에 판다고 치면.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하시면 될 텐데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예 썬루프에 관심이 아예 없고 아예 열질 않기 때문에, 뭐 나중에 좀 돈을 받는다고 해도 어차피 다 받는 건 아니겠지만 관심은 없습니다, 저는요. 자,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인데요, 운전자 인식형 스마트 주행 모드인데 가족 구성원 내지 다수의 운전자별로 운전 패턴을 학습하여 구현해주는 기능인데, 제가 약간 욕을 하겠습니다. 좆도 쓸모없는 기능입니다. 이런 게 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듀얼 풀 오토 에어컨인데요, 듀얼 풀 오토 에어컨이 아니면 이제 수동 방식 형태의 좀 단촐한 에어컨으로 바뀌는데, 사실 그게 더 조작이 더 직감적이고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센서 오토 디포그 공기청정 모드가 있는데요, 오토 디포그 기능은 별거 아닙니다. 그냥 에어컨 버튼 누르고 내손안으로 해갖고선 하시면 내부 제습이 되기 때문에 그게 오토 디포그고요. 실제로 이 오토 디포그 기능 자체가 그런 거고요. 뭐 미세먼지 센서가 있다고 하지만 이 국소적으로 내 코 앞에 있는 공기에 얼마나 먼지가 많으냐는 뭐 바닥에 매트 한번 치면 확 바뀔 거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거 사실 진짜 이 공조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홀 라이프 타임을 볼 때 차에서 탑승하고 있는 그 몇 시간 정도의 뭐 미세먼지 센서, 공기청정 모드로 그렇게 벤틸레이션 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돈은 굉장히 미미할 겁니다. 굉장히 적은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미세먼지가 큰 문제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저는 포기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문제고요. 하이패스 시스템은 이거 뭐 한 5만원짜리 사다가 USB 잭 어디다 하나 꼽아갖고 트렁크 넣고 다니면 되는 거니까 굳이 뭐 끌리지 않고요.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이렇게 좀 커다란 내비게이션 화면이 있는 게 실내의 분위기를 향상시키는 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산타페 TM 이름 통합 디스플레이 같은 이렇게 커다란 액정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고요. 결국 이게 제일 큰 액정인데, 저는 이제 내비게이션을 폰내비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때문에 이걸 선택하진 않아요. 블루링크 이거 아예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게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인데요, 여기서는 끌리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저 실내 디자인을 생각한다면 이거 정도. 근데 그나마 내비 안 쓰니까 필요 없어요. 그리고 스마트 주행 모드, 이건 진짜 이런 거는 정말 이걸 만든 엔지니어도 진짜 쓸모없는 기능이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근데 그냥 정말 그냥 잘 모르는 소비자들한테 이게 뭐 대단히 스마트한 것처럼 보여주는,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이 얘기하는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현대 스마트 센스 1을 보시면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이렇게 나올 때 오는 차 있으면 보조해 준다는 건데,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지만 저는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후진할 때는 무조건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무조건 천천히요. 후진 무조건 천천히 후진해야 돼요. 운전의 고수는 후진을 천천히 하는데, 천천히만 후진하면 절대 사고 나지 않아요. 이런 거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후진은 천천히 하면 사고 안 나요. 이게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스탑앤고가 있는데요, 이 기능이 있으면 시내 주행을 하면서도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다닌다는 건데, 이 기능을 써본 사람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는 이제 써본 적은 없는데 뭐 이렇게까지 기능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고전적으로 껐다 켰다 하는 그런 방식을
좋아하고 그냥 고속도로에서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긴장감을 갖고 운전하는 걸 좋아하고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인데요. 차선 바꿀 때 후측방에 어떤 차가 있으면은 이제 어시스트를 해준다는 거예요. 경고해주고 핸들을 좀 좋다 해서 이제 다시 차선 안쪽으로 넣어주고 뭐 그런 기능인데, 이것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산타페 같은 경우는 사이드미러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다 보여요. 되게 크거든요. 다 보이는데 운전자가 룸미러, 사이드미러 이렇게 전 후방을 다 주시하면서 운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그런 습관을 들이고 깜빡이를 켜고 깜빡이 키자마자 들어가지 않고 깜빡이 키면서도 서서히 차선을 바꾸면서 방어 운전을 하면 절대 사고 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게 있으면 그래도 더 안전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준다는 느낌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고요. 요즘에 이런 거 다른 차들이 많아서 오히려 제 입장에서 고맙습니다. 저는 운전하면서 이런 거 달린 차들이 있으면 제가 더 안심하고 이제 운전할 수 있게 되거든요. 차가 약간 나오려고 그러면 그냥 쭉 밀고 가면 이것 때문에 차가 들어가잖아요. 제가 더 좋더라고요. 많이들 이 기능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인데 이거는 제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봐도 잘 모르겠고, 안전 하차 보조, 애들이 내릴 때 후측방 센서가 있어서 내리지 못하게 한다는 건데, 이런 것도 뭐 저는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후측방 센서인 하드웨어를 구현해 놓고 그냥 코딩 몇 줄 한 거죠. 차가 파킹 상태에서 후측방 센서에서 차가 올 때 if 해갖고 이렇게 문장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도어를 락해라, 뭐 이런 식으로 코딩 몇 줄 넣으면 되는 거죠. 구현되어 있는 하드웨어에다가 그냥 소프트웨어 코딩만 몇 줄 추가해갖고 마치 대단한 기능 더 넣는 것처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원가는 ATB 몇 개밖에 안 쓰면서 만드는 기술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것도 막 이런 게 있으면 되게 안전할 것 같지만 사실 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애가 있으면 아예 이제 왼쪽 문은 잠궈 놓고 다니는 게 맞죠. 아예 열리지 못하게. 운전자는 정차시킬 때 항상 탑승객들이 내릴 때 후방을 보면서 탑승객의 안내를 해야 됩니다. 차 완전히 세운 다음에 내리세요. 문 열 때 뒤에 보고 여세요. 자, 지금 내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운전자가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이제 부주의한 운전자를 좀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도 저는 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과도한 이런 안전 옵션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죠. 안전에 대해서는 뭐 타협하면 안 된다. 과도하면 과도할수록 좋다. 그런 분은 운전할 때도 평소에 헬멧 쓰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안전하거든요. 우리는 안전과도 타협을 합니다. 안전에 대해서 무조건 타협을 안 하진 않아요. 적절한 수준 이내로. 자, 후석 승객 알림. 이게 뒤에다 사람 놓고 내리면 알림 준다는 건데, 글쎄 저는 이런 게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사실은 이런 게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플래티넘 1은 뭘까요? 현대 디지털 키라는 게 있는데, 뭐 이런 게 쓰다 보면 편할 것 같아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가겠지만 뭐 지금은 전 써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냥 안 쓰면 모르는 기능이니까 굳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냥 스마트 키만 쓰겠습니다. 자외선 차단 유리인데, 우리가 보통 뭐 이런 거 있으면 굉장히 자외선이 차단될 것 같지만 국내 차들은 다 썬팅을 하잖아요. 썬팅하면 아무리 싸구려 필름을 달아도 자외선은 다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그렇게 땡기진 않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약간 땡기긴 하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공짜로 달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추가해야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굳이 그 돈을 쓰면서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사실 이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필요한 상황은 아래쪽을 볼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굉장히 극한의 스포츠 주행을 할 때는 이런 게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일상 주행할 때는 뭐 계기판 보는 게 어렵지 않고 내비게이션 보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무슨 카톡도 하면서 운전하면서 잠깐 이거 계기판 속도계 볼 시간 없다고, 혹은 내비게이션 볼 시간 없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게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저는 무선 충전을 쓰지 않아서 이것도 땡기진 않고, 레인 센서, 저는 오토 와이퍼 기능을 쓰지 않습니다. 수동으로 쓰고요. 불편해서 자꾸 지멋대로 움직이는 게 좀 불편하고요. 220V 컨버터가 있는데, 뭐 캠핑 다니거나 이런 분들한테 이게 좀 유용하고 되게 끌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끌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좋긴 좋은데 굳이 100만원 넣어갖고 쓸 기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게 220V가 있다고 해서 뭐 무작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볼트를 승합하면 총 단위 시간당 하는 일의 양, 그러니까 와트 수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와트는 200W가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200W면 뭐 전열기구는 당연히 못 쓰고 그냥 뭐 노트북 정도 쓸 수 있는 정도인데, 뭐 그마저도 유용하게 쓸 수도 있겠지만, 시동 키고 쓰지 않으면 시동 끈 상태로는 200W로 배터리 쓴다고 치면 그게 오래 못 쓸 거거든요. 굉장히 그냥 단기적인
200W 이내의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유용할 수는 있지만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뭐 진짜 캠핑 다니는 분들은 뭐 캠핑 시설에서 220V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이거 쓰느니.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정도 하겠고요. 이 지금 하나하나씩 따지고 들어가면 할 얘기들이 다 산더미인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보기 힘드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격의 산타페를 사면서 약간의 디테일을 좀 포기한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포기하세요. 사실 뭐 인생에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이 소나타2 1.8 깡통을 샀었는데 소나타2의 깡통은 손잡이가 검은색이었어요. 옵션이 들어간 것들은 검은색이 아니었고 마치 이런 산타페에서 보면 위급의 캘리그라피는 뭐 크롬 스키니 플레이트 막 이런 게 달려있고 막 LED 리어 콤비 램프 막 이런 것들 캘리그래피 전용 디자인 막 이런 거 라지에이터 막 리어 스키드 플레이트 바디 컬러 클래딩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차주들만 아는 뭔가 나는 캘리그래피를 탄다는 자부심 나는 깡통인데 저 차 부럽네 이런 생각 뭐 그런 것들을 유발하게끔 이런 걸로 이제 차별화 하는데 제가 좀 전에 소나타2 얘기했듯이 돌아보면 저도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사실 이거 뭐 달려있으면 뭐 어쩔 거고 그게 뭐 멋있긴 뭐 멋있어요. 아무것도 아니구만. 그러니까 어떤 기능적인 옵션에서 내가 필요하다면 위급으로 갈 수 있는데 막 이런 거 때문에 이런 디테일 때문에 위급으로 가서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면 뭐 그런 게 좋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부질없는 거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별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는 이제 많이 평준화 됐고 뭐 자동차 이런 거 타면서 뭐 남들한테 과시하는 것도 아무 의미도 없고 정말 부질없고 이러니까 실속 있게 타는 것도 나쁘진 않단 말이에요. 조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프리미엄 깡통 라인이 이게 그냥 생 깡통이 아니거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이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